안녕하세요. 힘든 세상이지만 신바람 나게 살자는 뜻에서 신바람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의를 빠졌거나 기초 지식이 부족하여 강의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 위주로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의 암기 위주보다는 개념을 이해하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렬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저항은 말 그대로 직렬로 저항을 연결해 놓은 회로를 말합니다. 직렬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는 목적은 뭐냐? 저항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전압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직렬 저항은 합성 저항은 각 저항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쉽겠죠.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 놓으면 그만큼 전류가 흐르기 더 힘들겠죠. 그래서 전체 저항은 각 저항을 더하면 됩니다. 6옴, 4옴, 2옴이면 6 더하기 4 더하기 2 하면 12옴이죠. 결국은 흐르는 전류는 12옴짜리 저항 하나를 단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게 되겠죠. 그럼 왜 직렬 저항을 사용하느냐? 그 이유는 직렬 저항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12V 전원 전압이 각 저항에 분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옴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한다면 이 6옴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저항 합치면 R1 플러스 R2 더하기 R3가 되겠죠. 수식으로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간단히 말하면 여기 있는 저항을 다 더하면 이게 전체 저항이 되겠죠. 이 전체 저항에 12V가 걸려 있죠. 전체 저항에. 그럼 6옴 단독으로 걸리는 거는 전체 저항에 비해서 여기가 얼마만큼 크기를 가지느냐. 그게 따라서 여기 6옴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저항이 12옴인데 12옴에 12V가 걸렸다면 6옴에는 12옴 분의 6 해서 곱하기 12 하게 되면 6V가 걸리겠죠. 그래서 V2는 4V가 걸리고 V3에는 2V가 되겠죠. 그래서 12V가 6V, 4V, 2V로 분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배되는 것은 전체 저항에 비해서 각각의 저항이 어느 정도 비율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같은 전압에 대해서 12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각각의 걸리는 전압이나 저항 크기나 똑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저항을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직렬 저항은 합성 저항은 그냥 더하면 되는 거고 각각의 전압이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 저항을 이용하면 전압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적당히 전압을 분배하면 내가 원하는 전압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이게 입력이 5V인데 내가 필요한 것은 2V가 필요하다. 2V 전압이 어딘가에 비교하거나 제어하는 데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2V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2V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5V 입력을 적절히 저항을 선택해서 분배를 해서 R1에는 3V 걸리고 여기는 2V가 걸리도록 하면 0V부터 2V,
V인 Vout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V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뭐냐? 일단은 어떤 저항을 쓸 거냐, 저항 크기를 정해야 되는데, 일단 R2를 우리가 여기 R2를 정해야 되겠죠. R2를 정해갖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의 분배는 5V를 2V로 만들겠다고는 거죠. 그래서 5V를 2V로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2대 5 두 개 합친 저항이 5가 되고, 여기 있는 이 저항이 2가 되도록 5대 2로 분배를 하면 여기는 2V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를 정합니다. R2를 만약에 10K 정도로 정했다. 10K를 정했다 그러면 R는 몇 K를 달아야 되느냐? 그걸 한번 보죠. 자, 우리가 2V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5V 입력이 들어오죠. 5V 입력해서 2V를 끄집어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V에 10K를 넣었어요. 10K를 넣었으면 이 전체 R1 플러스 R2는 얼마냐? X로 놓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2X는 5 곱하기 10K 하면 50K가 되겠죠. 50K. 그러면 X는 얼마냐? 2가 넘어가니까 나눠주고, 그럼 25K가 되겠죠. 결국 뭐냐면 5에 해당되는 게 이 R1 더하기 R2 전체 저항이 되겠죠. 전체 저항이 25K라는 겁니다. 그러면 R2가 우리가 10K로 시작했으니까 R1은 얼마냐? 25K에서 10K를 빼면 15K가 되겠죠. 여기 이제 15K를 달아주면, 자, 여기 입력이 5V 갔을 때 여기에 3V가 걸리고, 여기 10K에 2V가 걸리고, 15K에 3V가 걸리고, 그럼 우리는 2V를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직렬 저항을 이용해서 어떤 전압이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저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항의 비율만 조절하게 되면 해당되는 전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직렬 저항을 이용해서 어떤 계측기에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압 측정에 응용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계측기인데, 이 계측기가 내부 저항이 500ohm이에요. 500ohm에 전류를 흐르면 1mA까지 흐르면 풀 스케일까지 이게 지침이 올라간대요. 여기서 0에서 지침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지금 이 지침의 숫자는 60으로 되어 있는데, 이 60은 이제 무시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1mA 흐르면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렇다면 1mA 흐르기 위해서는 여기는 얼마가 전압이 걸릴까요? 500ohm이니까 V는 IR, I가 1mm 곱하기 500 하면 여기에 0.5V, 0.5V가 걸리면 1mA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치면 최대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 계기 양단에는 0.5V 이상 걸려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침이 넘어가면서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어떤 과전류가 흘러갔고 0.5V 이상이 되면 1mA 이상 흐르겠죠. 그러면서 이 메타기가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타기 가지고는 0.5V 미만밖에 측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계측기 가지고 우리가 1000V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직렬 저항을 이용해서 여기에는 0.5V 밖에 안 걸리고 나머지 저항을 통해서 전압을 분배시켜 버리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1000V까지 측정 가능한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1V를 측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V.
1볼트를 측정하려고 하면 여기에 0.5V가 걸리고 나머지 0.5V는 저항에 걸리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1V를 넣게 되면 이 저항에 0.5V 걸리고 여기 계측기에 0.5V가 걸리면 계측기가 최대로 가게 되고 그 최대로 간 것이 1V라고 우리는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측기에는 0.5V가 걸리니까 결국은 1V에서 0.5V를 뺀 나머지 0.5V가 여기에 걸리도록 하면 되겠죠. 반반 걸리니까 여기 내부 저항이 500ohm이니까 여기에 R4를 500ohm을 주게 되면 여기 0.5V, 여기 0.5V 걸려서 풀레인지로 가죠. 이 풀레인지는 0.5V가 아니고 1V가 인가됐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이 지침은 이 60이라는 위치가 1V가 되는 거죠. 1V 이렇게 내려가면 몇 볼트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또 10V는 어떻게 하느냐? 10V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0.5V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나머지 이 저항에다가 얼마를 걸리게 하면 되느냐면 9.5V가 걸리도록 하면 10V가 인가됐을 때 여기 9.5V, 여기 0.5V 걸려서 1mA 흘러서 풀 스케일로 표시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500ohm일 때 1mA 흐르고 그럼 0.5V 걸리고 여기 500ohm 있으니까 0.5V 걸리고 그럼 1V가 걸리게 되겠죠. 여기서까지 1V 걸리면 10V일 때 여기에 R3 저항에 9V가 걸려야 되겠죠. 9V 걸리는 저항을 하려면 얼마를 하면 되느냐? 9kΩ을 주게 되면 여기가 9kΩ, 여기가 500ohm 더하기 500ohm이니까 1kΩ 되겠죠. 그러면 9V 이 양단에 1V가 걸리겠죠. 그리고 그 1V는 여기에 0.5V, 여기에 0.5V 걸리겠죠. 그래서 만약 여기에 풀 스케일로 찼다. 1mA 흘렀다. 여기 0.5V가 걸렸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입력 전압은 얼마냐? 10V가 걸렸을 때 얘가 0.5V가 걸리겠죠. 그러면 이 풀 스케일 이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10V가 들어온 전압이 되겠죠. 100V 마찬가지로 1000V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00V도 마찬가지로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1000V를 셀렉트 해 놓으면 여기에 90K, 900K를 달았기 때문에 1000V 중에 900V는 여기 걸리고 90V는 여기가 걸리고 9V는 여기가 걸리죠. 그래서 999, 0.5V는 여기 걸리고 999.5V가 여기 걸리고 나머지 0.5V는 여기 걸리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풀 스케일로 왔다. 그러면 여기 전압은 1000V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나머지 999.5V는 이 저항에 걸려 있고 여기에는 0.5V만 걸려 있는 거죠. 이런 배열기를 가지고 우리가 1000V까지 측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000V 위치에 놓고 만약에 500V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 거냐? 500V가 여기 이제 저항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합성 저항은 999.5 더하기 0.5 합니까? 결국은 얼마냐면 1000kΩ이 되겠죠. 1000kΩ이니까 1000V가 1000kΩ에 걸리니까 저항 크기만큼 걸리겠죠. 그래서 900K에는 900V, 90K에는 90V, 9K에는 9V, 그 다음에 여기에 0.5K, 500ohm은 0.5V, 그렇게 걸리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500V가 여기 테스트하기를 선택을 했을 때 500V가 되어 있다면 이 500V가 여기에는 1000분의 500 곱하기 1000분의 900이 되겠죠. 그럼 450 되겠죠. 450V.
여기는 45V, 여기는 4.5V, 여기는 0.25V.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합치게 되면 499.75V가 걸리죠. 그리고 나머지 0.25V는 개척기에 걸리겠죠. 여기 0.25V가 걸렸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0.5mA가 되겠죠. 0.5mA. 왜냐하면 I는 R분의 V인데 500분의 0.25 하게 되면 0.5mA가 나오죠. 0.5mA는 1mA 했을 때 풀인데 0.5mA 하니까 중간치 걸리겠죠. 그러면 풀 레인지를 1000으로 두게 되면 여기 중간은 500V 레인지가 되겠죠. 그 측정이 500V로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자, 이상으로 직렬 저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